자, 이재명이 지금 초점이 탄핵에 꽂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총선 패배 이후에 윤과 이재명 사이에 밀사가 왔다 갔다 하고 용산에서 둘이 미팅을 했지만은 그 미팅이 확실히 파장이 난 건 사실인 것 같다. 지금 그것은 이재명의 발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은 윤석열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재명은 대통령 탄핵 현안이 쌓여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은 나중의 문제라고 어제 말을 했어요.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탄핵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자기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야권 일각이나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탄핵 관련 현안이 쌓였다. 즉 윤석열 탄핵거리가 누적돼 있는데 민생 현안도 많은데 개헌을 갖다가 시급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헌보다 탄핵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간한 자신감이 아니면 안 될 건데 이재명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입장을 드러냈어요. 자, 공표를 하느냐 X표를 하느냐라는 그런 이 코너가 있었나 봐요, 후보들끼리. 그래서 거기에 김두관 전 의원은 이 개헌을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은 일상 용어가 된 탄핵에 문제가 있다. 일상 용어가 된 탄핵에 문제가 있다라는데 공표를 들었지만 김두관이 탄핵보다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재명이는 대통령부터 검사, 방통위원장까지 탄핵 용어가 일상이 되었는데 안타깝다. 탄핵은 일정한 선을 넘는 행태 때문에 하겠다는 거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이 이루어져 탄핵 이야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말은 결국 윤 스스로가 탄핵거리를 쌓고 있는데 나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야권의 지도부에서는 내가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국민들 앞에 무디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등을 갖다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야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 무더기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택된 증인들이 불참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 소추 발의했는데 그 중에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부터 지금 따져본다고 청문회를 연다는 거예요. 자, 검사 한 명 한 명을 별개 청문회로 열어서 따지면 이걸로 이제 정기국회 날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이원석 총장, 장시호 등에 대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사했다고 지금 탄핵을 하는 겁니다. 자, 전당대회 때 돈봉투 뿌리다가 걸렸는데 그걸 그러면 봐주면 탄핵이 안 되고 그걸 그대로 수사해서 탄핵 대상이 된 겁니까? 자, 민주당은 지금 대북 송금 공소장도 허위라고 대북 송금 검사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공소장이 악마의 편지 끝장왕이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검사가 조작된 공소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 결과 나오게 되겠죠. 지금 페루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2018년에 한번 하고 나서 탄핵이 지금 3차례 연속으로 대통령에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냥 탄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박근혜 탄핵이 된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일상 용어가 되고 있고 판사 탄핵, 국무위원 탄핵, 이어서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을 가기 위한 정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탄핵이 44번 거론됐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전부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건 이제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엊그제 보면 좌파 파퓰리즘 독재자가 차베스에 이어 그 후계자 마두로가 지금 다스리는 베네수엘라에서 대선을 했는데
51%가 넘었다고 20%대 지지밖에 안 오던 마두로가 대선을 지가 이겼다고 불법 선거를 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화형병의 총성에 차베스 동상이 무너지고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마두로를 지지하고 차베스를 지지했던 서민계층에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빈민총에서부터 저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그들 때문에 총선에 이겼다고 보고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서 그야말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빨리 탄핵을 시키자고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가 본격적으로 탄핵에 착수하는 시기는요. 지금 뭔가가 한 방이 더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김건희 관련해서 뭔가를 연말쯤 터질 거다 했는데 딱 동영상이 터져났잖아요. 최 목사. 그래서 총선 전에 그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총선 전에 터뜨리고 총선을 김건희 이슈로 뒤덮는다. 자, 그렇다 보면 이재명이가 내년을 탄핵 연도로 저는 설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정기국회와 모든 국회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국무위원, 방통위원장, 검사 탄핵을 밀고 가면서 탄핵을 일상용화한 뒤에 이제 내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뭔가 공작 중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작업 중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방 더 터지면서 탄핵의 탄력을 갖다가 받으려고 한다. 지금은 야권 지지자 일부 외에는 탄핵에 대한 붐이 일지 않고 있어서 지금 서 있는 거지.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동조만 많았으면 지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아직 이 예열 단계지 충분히 요리가 되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탄핵을 몰고 가는 타이밍은 1년 뒤인 내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 재판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10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1심이. 자, 그래서 차례대로 자기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그냥 무작정 탄핵으로 돌입할 거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양념을 하나 뿌릴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양념 작업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가을이 탄핵의 적기다라고 보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